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N1A반 맡게 된 석찬수 강사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반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지, 그리고 수학 공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의 이력인데요. 저는 여러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났고, 그 다음에 저만의 수업 방식을 좀 이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N1A반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.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 수학 과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일단은 수학 과목은 크게 개념하고 응용으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개념 수업이 한 20%, 그 다음에 그 응용, 흔히 말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, 요거에 대한 비율이 한 80 정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일례로 얼마 전 얘기인데요. 제가 담당을 하던 재수생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. 근데 그 학생이 지난달이죠. 지난달쯤에 저한테 오더니 이게 문제가 너무 안 풀린다. 아무래도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도대체 네가 말하는 개념은 뭐냐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다. 미적분에서의 개념은 뭐냐? 미분에서의 개념은 뭐냐?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학생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요 정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것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.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그 이론에 대한 이해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에 대한 암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이해보다는 암기에 초점을 맞추고선 공부를 한단 말이죠. 이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, 미분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,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우는 그 암기의 양은요, A4 용지 한 장이면 끝납니다. 그리고 그거를 못 외운 학생들도 없어요. 없는데 왜 자꾸 자기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가? 그것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. 수학도 그렇지만은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.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터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공식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파고들어야 돼요. 그리고 강사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이 공식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외워라 이렇게 압박을 주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문제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고 모르면 또 다시 봐서 외우고 이러면 한 두세 번 보면 공식은 다 외우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또 어디서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 때 그 왜에 대한 아이디어가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개념 수업의 비율은 20%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잖아요. 그런데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.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.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. 그런 게 있단 말이죠. 학부모님들께서는 특히 많이 보셨을 텐데 어느 학원에서 누가 무슨 문제를 찝어줬다더라.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사실 해야 되는 문제를 풀리다 보면 당연히 했던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응용,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활용이죠. 그거를 할 때 문제지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. 또 그거에 대해서 반복을 되게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. 그래가지고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이거 내가 해봤던 거다 이런 자신감을 좀 얻게 만드는 편이고요. 하지만 그것만 외운다고 하면은 또 부족하겠죠. 아무래도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학교 내신 문제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할 여지를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풀이에서 특히
내가 배웠던 공식, 그리고 내가 배웠던 아까 말씀드렸던 왜라는 그 고민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거를 학생들이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여기 써놨는데요. 수학 성적이 오르려면은 첫 번째로 이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.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.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.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그 답의 의미는 뭐냐?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.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의 의미는 뭐냐?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뭐 교점 뭐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합니다.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어요.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가 뭘 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래야지 내가 지금 뭘 풀고 있는지, 이걸 왜 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두 번째로 엄선된 문제를 풀면서 적응,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던 게 애들이 학원에서 했던 게 학교에서 그대로 나온다.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재 연구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이거든요. 문제는요, 그 수학 문제요. 수학 문제는 그 좋은 문제와 좋지 않은 문제,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문제와 연습으로 그냥 한 번 정도 풀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구분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지, 또 이거를 풀었을 때 애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,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교재를 좀 꾸미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배우면은 학교 시험 봤을 때 조금 긴장감이 좀 덜하고 학원에서 했던 문제다,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리 뭐 설명 잘하고 아무리 뭐 좋은 문제 풀려도 애들이 그냥 한번 보고서 넘어가면은 큰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 추적, 관리, 특히 틀린 문제라든지 그런 걸 또 테스트에 넣어서 테스트에서 또 틀리면 또 이런 식으로 반복, 그리고 그런 추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연습을 그런 반복을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 애들이 이 문제는 내가 네다섯 번 풀어봤던 거니까 하고선 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첫 번째로 진짜 애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개념 수업,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이 공식이 중요하다, 뭐 이게 중요하다, 외워라, 이게 아니라 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, 그리고 중요성 강조, 이런 것들 많이 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로는 성취도에 대한 문항, 이거를 많이 풀릴 예정이에요. 뭐 어렵게 가르친다, 쉽게 가르친다,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, 그죠? 근데 사실 쉽게 가르치면은 쉬운 문제밖에 못 풀어요. 어려운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학원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해봐야 돼요.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걸 처음부터 줘버리면은 아무래도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저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들로 학생들한테 조금씩 도전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연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.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어요. 뭐 잘 푼다고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잘 풀면은 웬만하면 잘 가르쳐요.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, 그리고 내가 풀 때 어떤 공식들을 가져왔는지,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고민이 돼 있기 때문에 잘 푸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, 그리고 어떤 공식들을 가져왔는지, 요즘은 복합된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요. 그런 거에 대한 설명, 그리고 까먹었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,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옛날 얘기도 되새겨 보면서 좀 빈틈이 없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저희 반에 대한 커리큘럼인데요. 크게 8월 18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대수와 미적분의 진도를 나갈 거고요.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와 그 다음에 대수와 미적분에 대해서 심화 문제풀이,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세부적인 일자는 여기 정리된 대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건데요.
요 날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부분에서 좀 부족하면은 좀 더 봐줘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대략적인 틀은 이렇게 되지만 뭐 날짜가 이렇게 완전히 픽스돼서 정확하게 흘러간다. 요렇게는 이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은 연말까지 해서 미적분 1의 진도와 대표 문제 풀이까지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29일 정도 총복습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한테 배우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, 그리고 왜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이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받게 될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